안녕하세요. 5분 심리학 한 선생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문화심리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학은 대충 아시겠는데 문화심리학은 뭐냐 도대체 이런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십니다. 문화심리학이 알려주면서 자,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문화심리학은 뭔지 잘 모르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제가 이제 뭐 문화 전반적인 이야기, 문화의 뭐 발전, 생성, 변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인류학, 문화 인류학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문화 심리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제가 생각한 이 문화 심리학의 정체성은 일단은 사회 심리학의 확장판이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회심리학이 뭐죠?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심리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의 분야죠. 자,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이제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. 또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이제 뭐 역사가 있고 그렇겠죠. 이 사람과 뭐 있었던 얘기들. 자,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인지 사고방식, 사고의 과정, 내용,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문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맥락이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자, 문화도 이 사람들이 있죠, 그죠?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 문화적인 환경,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사람들은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과 일어나는 일 자체는 사회심리학의 주제와 유사해요. 그런데 이 문화심리학의 맥락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차이라든지 역사의 차이, 또 이제 언어의 차이. 자, 여기에서 이 문화적인 특수성이, 상대성이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특수성 안에서 형성이 되기 마련이죠. 그래서 이 문화적인 맥락은 그런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문화심리학의 차이점을 약간 이해하시겠죠, 그죠? 단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맥락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회심리학이 아니라 그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이 심리학 안에서 성격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. 자, 심리학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, 그죠? 자, 그 중에서도 이 성격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어떤 여러 이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의 기질과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, 역사, 부모님과의 관계, 뭐 친구들과의 관계, 뭐 배우자 또는 뭐 직장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의 고유한 행동 양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그 행동 유형을 찾아내고 어떤 또 중요한 행동의 그 특질을 찾아가지고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격 심리학이죠. 마찬가지로 이 문화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성격 심리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문화적 맥락, 어떤 이 사람들이 적응하고 살아왔던 환경, 역사,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왔던 사람들의 관계, 종류, 이런 것에서 이 사람들의 고유한 유형화된 행동의 특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이해가 되셨습니까? 그래서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죠, 그죠?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비슷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성장했다, 비슷한 경험을 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이라든지 행동 양상이 유사해지고 이것을 묶은 것이 성격 유형이고 그 중에 독특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격 특질이란 말이에요.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형성된 성격 유형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고유하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격의 특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문화심리학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